요즘 따라 자꾸 살쪘다는 말을 들어요. 10,000보 넘게 걷고 밥도 반 공기만 먹는데 뱃살은 점점 더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쁘다고만 하던 남편도 요즘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이상이 있는 건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것만 바꾸면 살이 쏙 빠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윤재 박사입니다. 40년 넘게 중년 비만과 내장지방 하나만 연구하며 진료해 왔습니다. 비만을 그저 외모 문제로만 생각하셨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비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속에 조용히 쌓여서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까지 만들어내는 병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는 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 하나만 실천해도 내장지방은 싹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중년이 되면 살이 안 빠지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예전엔 조금만 먹어도 금방 빠졌는데 요즘은 아무리 줄여도 안 빠져요. 그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기초대사량이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 종일 1500에서 1800칼로리가 저절로 태워졌습니다. 숨만 쉬어도 TV만 봐도 불타는 난로처럼 에너지가 계속 나갔죠. 그런데 40대 후반을 넘기면 그 불이 서서히 꺼집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안 타고 그대로 쌓입니다. 결국 남는 건 배 속 지방입니다. 둘째, 근육이 줄었습니다.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엔진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등 근육이 많을수록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30대 후반부터는 운동을 안 하면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허벅지 살이 단단했던 시절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엔진이 작아진 자동차가 아무리 달려도 속도가 안 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갱년기입니다. 이건 중년분들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준비, 설거지, 집안일, 가족 걱정까지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머릿속은 늘 바쁘고 몸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여기에 여성분들은 폐경기까지 겹칩니다. 밤에 잘 자지도 못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거나 화가 나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때 몸속에서 조용히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몸이 위기 상황일 때를 대비해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착한 호르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삶은 잠깐의 위기가 아니라 365일 내내 이어지는 긴장 상태죠. 몸은 매일 전쟁이 벌어지는 줄 알고 뱃속 깊은 곳에 지방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 지방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운동을 해도 먼저 태워지지 않는 비상연료처럼 끝까지 남아 버팁니다. 그래서 아무리 걸어도 아무리 식사량을 줄여도 배만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쉽게 살이 찌지?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건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이 이미 달라진 겁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길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 굳어버린 몸을 다시 깨우고 쌓인 내장 지방을 서서히 녹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원인을 모른 채 엉뚱한 방법으로 살을 빼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게 걷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적고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10,000보를 걸어도 기초 대사량이 낮고 근육이 적어진 몸에서는 그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마치 작은 양동이로 큰 웅덩이 물을 하루 종일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줄어드는 건 발바닥 살뿐, 정작 뱃살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박사님, 하루에 2시간씩 걷는데 왜 안 빠질까요? 걷는 건 분명히 건강에 좋지만 달라진 몸의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노력은 유지에만 그칠 뿐 변화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 정제 탄수화물을 끊지 않는 습관입니다. 흰빵, 떡, 라면, 과자, 단 음료 이런 음식은 입에 넣는 순간 혈당을 번개처럼 치솟게 합니다. 그걸 잡으려고 인슐린이 확 쏟아지고 결국 남는 에너지는 배 속 깊은 지방 창고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빵 한 조각이 주는 짜릿한 포만감, 과자 한 봉지의 달콤한 위로가 몸을 계속 그 맛에 길들입니다. 결국 한 번만 이 매일이 되고 몸은 지방을 쌓는 게 당연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독성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다시 같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여기에 늦은 밤 간식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드라마 보며 과자 봉지를 비우고 잠들기 직전 라면 한 그릇, 움직임이 거의 없는 밤 시간에 들어온 칼로리는 그대로 지방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전날 밤 먹은 음식이 아직도 몸속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식사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입니다. 포만감이 느껴지기도 전에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고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바로 지방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과 나이로 인한 변화가 겹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것 하나만 바꿔도 내장 지방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자,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면 몸이 바뀐 만큼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핵심은 운동, 식단, 생활습관 세 가지를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 가장 영향력이 큰 습관부터 손을 대는 겁니다.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겁니다. 흰빵, 흰쌀, 떡, 라면, 과자, 단 음료 이런 것들이 혈당을 올리고 내리는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혈당이 오를 땐 잠깐 기분이 좋지만 곧바로 떨어지면서 다시 허기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배가 고프지?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드리는 팁은 아예 안 먹기보다 대체해서 먹기입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빵,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달달한 음료 대신 무가당 차나 탄산수. 처음엔 맛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든 몸은 지방을 태울 엔진이 작아진 상태입니다. 엔진을 키우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아침에 달걀 2개, 두부 반모, 콩 한 줌. 점심 저녁엔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챙기세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2대1 비율로 섞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간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조리법을 바꾸세요. 굽고 튀기고 볶는 방식은 맛은 있지만 당독소를 만듭니다. 이 물질은 노화와 염증, 지방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삶기, 데치기, 찌기, 수비드 같은 저온 수분 조리법으로 바꾸면 맛은 지키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혈관 손상과 지방 축적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후 20분은 꼭 움직이세요. 밥 먹고 바로 앉으면 혈당이 훅 올라가고 그 혈당은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식사 후 가볍게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내장 지방이 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와 단백질 늘리기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후 허리띠가 느슨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책에서 볼 수 있는 딱딱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환자분들과 함께 만들고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생활법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죠. 첫 번째, 아침을 가볍지만 단백질 위주로 시작하세요. 아침을 걸으면 점심에 폭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하며 지방이 쌓입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또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를 조금 넣어 드세요.
시간이 없으면 삶은 달걀과 무가당 두유 한 컵이라도 좋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오전 내내 간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점심은 포만감 있게 하지만 순서를 지켜 드세요.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메뉴가 된장찌개와 밥이라면 먼저 나물 반찬을 두세 젓가락 먹고 그 다음 생선이나 고기를 드신 뒤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 하나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 지방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녁은 반식 원칙입니다. 늦은 저녁은 되도록 피하고 먹어야 한다면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세요. 잡곡밥 반 공기에 구운 두부나 삶은 닭가슴살, 그리고 쌈, 채소나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칼로리는 낮추면서도 포만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간식은 대체 전략을 쓰세요. 과자 대신 아몬드 씨발, 아이스크림 대신 무가당 그릭요거트, 단 음료 대신 무가당 차나 탄산수. 처음엔 심심하지만 혀가 금방 적응합니다. 단맛에 길들여진 혀를 2주만 쉬게 해도 신선한 채소나 과일의 단맛이 훨씬 진하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간헐적 단식을 생활에 맞게 적용하세요. 처음부터 16.8로 시작하지 말고 12시간 공복, 12시간 식사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을 7시에 끝냈다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물만 마시는 겁니다. 이 공복 시간을 점차 14시간, 16시간으로 늘려가면 몸이 지방을 연료로 쓰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섯 번째, 식후 20분은 반드시 움직이세요. 밥을 먹고 바로 앉아 TV를 보면 혈당이 훅 올라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식사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돌거나 집안일을 가볍게 하세요. 설거지, 빨래 개기, 화분에 물 주기.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곱 번째, 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술은 간에서 해독되는 동안 다른 영양소 대사를 멈추게 하고 결국 지방으로 바로 저장됩니다. 게다가 술과 함께 먹는 안주는 대부분 고칼로리죠. 정 힘들면 주 1회 이하로 줄이고 양도 소주 한 잔, 맥주 작은 잔 정도로만 제한하세요. 여덟 번째, 수면을 챙기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지키고 지방 분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늦어도 자정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지키려 하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이번 주엔 한 가지 습관만 바꾸세요. 그게 쌓이면 어느 날 허리띠가 헐렁해지고 숨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실천법을 알았으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제가 진료 현장에서 직접 추천하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병아리 콩입니다. 이 작은 콩 하나가 단백질, 섬유질, 좋은 탄수화물을 모두 갖춘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100g당 단백질이 하루 권장량의 40%, 식이섬유는 30% 이상 들어 있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가서 간식 생각이 줄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 지방이 쌓이는 속도를 늦춥니다. 병아리콩은 또 저항성 전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덕분에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에 병아리콩을 물에 6에서 8시간 불린 뒤 아침에 삶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샐러드, 밥,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단, 하루 권장량은 종이컵 1컵 반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통풍, 요록 열석이 있는 분은 퓨린 함량 때문에 양을 줄이거나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두 번째는 무가당 땅콩 버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터라는 이름 때문에 기름지고 살찌는 음식으로 생각하지만 무가당 무첨가 제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특히 땅콩 속 불포화 지방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 몸이 스스로 열을 내고 지방을 태우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 큰 스푼 2스푼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토스트 위에 얹거나 샐러리 오이에 찍어 먹으면 좋습니다. 단,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되고 제품 라벨에서 설탕, 소금, 경화유가 첨가되지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 조리법과 함께 먹는 식품을 챙기세요. 변가리 콩이나 땅콩 버터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야채, 과일, 당도 낮은 것, 통곡물, 살코기와 함께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특히 채소는 하루 500g 이상 여러 색깔로 다양하게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와 비타민, 미네랄 보충에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은 내장 지방 관리뿐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초 체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땐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효과가 느껴지면 그 다음 식품으로 확장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길었죠? 그래서 한 번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서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왜 예전 같지 않은지 그 이유부터 짚었습니다. 젊었을 땐 숨만 쉬어도 칼로리가 타던 기초 대사량이 나이가 들면 꺼져가는 난로처럼 줄어듭니다. 거기에 근육이라는 엔진까지 작아지니 기름 지방을 태울 힘이 부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갱년기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불러 배속 깊숙이 지방 창고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보를 걸어도 저녁을 굶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잘못된 습관을 짚었죠. 걷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빵, 떡, 라면,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끊지 않는 습관, 그리고 밤늦게 먹는 야식이 내장 지방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식사 속도가 빠른 것도 큰 원인이었죠.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몸은 이미 지방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바꿔야 할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은 단백질 위주로, 점심은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저녁은 반식 원칙을 지키는 것, 간식은 건강한 대체 식품으로 바꾸고 간헐적 단식을 무리 없이 시작하는 것, 그리고 식후 20분은 꼭 움직이고 술은 주 1회 이하로 줄이며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몸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는 식품을 소개했죠. 첫째, 단백질, 섬유질,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병아리 콩.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둘째, 무가당 땅콩 버터. 포만감과 혈당 안정, 혈관 건강, 심지어 갈색 지방 활성화까지 돕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둘 다 양 조절과 알레르기 여부만 잘 체크하면 내장 지방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이 달라졌으니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단백질 늘리기, 조리법 바꾸기, 이 세 가지만 해도 한 달 후 허리띠가 헐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저 살을 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게,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살이 잘 안 빠진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세월 속에서 몸의 시스템이 달라진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주변 사람을 위해 늘 먼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뒷전이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 세월 속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몸에도 마음에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챙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 하루에 하나씩만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게 쌓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숨이 가벼워지고 옷이 헐렁해지고 무엇보다 삶의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건 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었다면 지금 바로 메모해 두시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본 경험과 변화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변화를 응원하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 특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날들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행복하게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